숭실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출제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숭실대의 경우 인문과 경상이 다른 출제 유형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인문계열에서는 언어 문제를 2개 문항, 그리고 경상계열에서는 언어 문제 1개 문항, 그리고 수리 문제 1개 문항을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인문계열 1, 2번 그리고 경상계열 1번의 유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이고, 경상계열의 경우 1개 문항 천자를 쓰라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소문항을 2개나 이렇게 3개 정도 분리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개나 3개 정도로 소문항이 출제되는 경우 독해 적용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이고, 천자짜리 문제가 출제됐을 경우에는 인문계열 1, 2번 유형과 동일한 유형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배경지식에 탑재된 게임이론 2번째를 듣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새는 최근 들어서 경제이론 일반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만큼 배경지식에 탑재된 게임이론 2번째 그리고 서강대 2017학년도 경제경영 문제 1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시게 된다면 혹시 출제됐을 경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숭실대의 시험시간은 120분이고 천자 분량의 1번 문제 그리고 800자 분량의 2번 문제인데, 제시문의 난이도가 높아서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두른다는 느낌으로 시험 보시기 바라겠고, 답안지에 제목과 소제목은 달지 말고 곧바로 답만 쓸 것, 그리고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라, 이런 것들은 사소한 이모티콘, 시험 끝 뭐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을 놓는다거나 교수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아부성 발언, 숭실대 반드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청탁성 발언, 전부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답안지가 쓰레기통으로 간다, 이 부분 명심하셔서 쓸데없는 표식 답안지에 쓰지 마시고,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한 뒤 그것을 어떻게 반드시 그 의미를 자신이 서술하지 않으면은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해서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로 감점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활용하되 그것을 자신만의 어휘로 바꿔 쓸 경우 숭실대 채점평에서 보면 역시 높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시문을 반드시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인용하되 자신만의 어휘로 그리고 의미를 반드시 분석적으로 덧붙이는 그런 서술을 하거라, 이 부분 명심하셔서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필기구는 연필, 볼펜, 사인펜 등 검은색이 모두 허용이 됩니다. 문제가 만만치 않은 만큼 볼펜, 사인펜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연필 가져가셔서 비심의 연필, 샤프로 진하고 또박또박하게 답안 작성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숭실대는 모두 2개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는데 1번에서 천자 그리고 2번에서 800자를 요구를 하고 있고, 상경계열 2번은 수리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에서 그리고 때로는 제시문의 독해 수준이 높아서 상을 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영어지문 수리지문은 인문계열에서 출제되지 않고 도표도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서술 방향은 독해와 독해 적용의 유기적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창의적 서술보다는 독해 내용을 차분히 결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예시를 짧게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정도만 명심해 두시고, 기본적으로는 독해 적용이 이 대학 문제의 근간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숭실대의 제시문 구성은 기본적으로 3, 4개가 이렇게 결합되는 형태이고, 문학 및 비문학 사파도 역시 포함돼서 출제가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보기를 통해서 사례나 현상을 주고 나머지 나다라가 이론 및 관점인 그런 지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으로 보기의 현상을 분석하거나 혹은 보기의 입장 중에서 자신의 입장을 택해서 자신과 같은 입장은 지지 논거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입장은 비판의 논거로 이렇게 대상화함으로써 전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대학,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최근의 기출을 가지고 보다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숭실대 논술 출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2008학년도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죠. 3개 문제가 출제되던 시절이고, 이때는 이 만화지문도
사회현상으로서 이렇게 출제를 했던 기억이 나고, 잠시 동안 영어 지문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이때는 인문하고 경상이 크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출제를 했었다가 2012학년도 중고차와 정보의 비대칭성 이 주제는 올 모의고사에서 숭실대가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는데, 반드시 학생 여러분들, 특히 경상을 지원한 학생은 게임이론 두 번째와 서강대 2017 경제경영 문제 1번에 대한 설명 듣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고, 이때부터 상경 경상계열에서 본격적으로 수리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을 지원한 학생은 이때부터 수리 문제 쭉 찾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이고, 역시 영문은 2014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학년도부터 현재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연습을 하시면 될 것이지만, 어차피 시간이 촉박해 다 보지 못한다면 역순으로 연습을 해서 거슬러 올라가셔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018학년도 모의부터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현명하실 텐데, 따라서 이번 유형정리에서는 당연히 2018학년도 모의 문제, 그리고 2017학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2017학년도 모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들이 어떠한 구성과 패턴을 보이는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유형을 일반화한다면은 독해 적용 과정에서 추론하는 그러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문의 순서에 얽매이지 않는 유기적 결합, 그리고 제시문을 자신만의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어 쓴 경우 높은 평가를 하는 대학,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써본 학생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2017학년도 모의 경우 보기에서 문학을 주고 있습니다. 모레톱리학이라는 문학을 주고 이것에 대해서 가나다를 활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한 뒤 갈바세 영감을 논죄하는 이런 검사의 입장을 택하든지, 변호하는 변호사의 입장을 택하든지 제시문을 활용해서 논술하라.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각각의 제시문의 키워드를 가지고 변호할 경우 이 제시문의 어떤 부분이 변호의 포인트가 된다, 이 제시문은 어떻게 말하지만 꼭 그렇진 않기 때문에 변호할 수 있다, 이 제시문은 어떤 입장에서 갈바세 영감을 변호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 활용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상반된 제시문은 비판하면서 논의를 전개하라, 이런 문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역시 보기에서 현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론, 가나다라는 이론의 지문으로 원인만 분석하는 데 치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가나다의 논지를 착실하게 이렇게 반영해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면 되는데, 역시 분석의 과정에서 이것이 개인적 측면이고 이것이 사회적 측면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구조적 측면이다 그러면은 논의의 순서를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가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제시문의 순서를 뒤바꿀 경우가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러한 채점평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본 만큼 제시문의 순서에는 절대 얽매이지 말라, 이런 부탁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고, 2017학년도 기출문제를 보게 된다면 역시 문항 1번에서는 사회현상, 교육의 사회현상을 주고 난 뒤 가나다의 키워드를 토대로 이러한 교육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경우에 있어서도 나, 가, 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뒤바꾸어서 적용 서술하는 답안지가 예시 답안으로 이렇게 선보였고, 따라서 이 경우는 지지논거의 이론들로 나머지 제시문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였다면, 문항 2번에서는 논점이 국가주도의 가족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는 가족계획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하되 의미와 한계를 제시문에서 도출하는 그런 문제 유형을 선보였습니다. 가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 나다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 주도의 가족계획이라는 것은 어떠한 한계를 보여주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 역시 제시문의 순서를 뒤바꾸어서 자신의 입장을 제시문에서 논거를 추출해서 전개하는 그런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역시 2018학년도 모의 경우에도 문제 패턴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항 1번에서는 보기의 사파 이것을 출제라고 이러한 소비 현상에 대해서 예찬적인지 비판적인지 입장을 정해서 가나다를 활용해서 논평하라 이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만큼 가나다를 활용해서 이러한 소비 현상은 현대인들이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쓸 수도 있거니와 반대로 이런 것은 소비 개방성과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만큼 가의 입장은 지나치게 협소한 시각이고 나의 입장도 지나치게 협소한 시각이고 다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역시 이론 지문을 지지하거나 혹은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활용하는 문제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사회현상 파양이라는 사회현상의 원인을 가나다를 통해서 다져 이렇게 원인만 분석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에는 가나다의 논점을 가지고 그 원인만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셔야지 파양 없는 서로 돕는 그리고 남의 자식도 사랑하는 사회 이런 식으로 목사님 설교 같은 답안지 작성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원인만 분석하되 바로 분석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제시문의 순서를 이렇게 뒤바꾸어서 적절히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 제시문 순서에 집착하지 말 것, 자신만의 표현으로 답안을 작성할 것,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준비가 안 된 학생은 반드시 2018학년도 모의 문제를 써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설 동영상을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개요를 짜서라도 제시문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활용되는지 눈으로 확인해서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기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짧게 의미만 처리하십시오. 절대 보기 내용을 그대로 제시문을 옮겨 쓰지 말고 어떠한 의미가 있다 자기만의 말로 바꾸어서 전개할 것. 그리고 두 번째, 각 제시문의 주제는 첫 문장에 쓰되 자기만의 표현으로 소화시켜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기의 어떤 원인이 되는지 보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고 보여주기 개념화 즉 문학지문이 출제된 경우 줄거리 늘어놓지 말고 다시 말해서 본문 베끼지 말고 자신의 어휘로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 의미만을 전개할 것. 그리고 보통은 3, 4단 구성이 됩니다. 보기 구성을 하고 각 제시문의 입장에 따라서 3단락 정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만큼 원고지 사전 안배에서 어디까지 쓸 것인지 연필로 간단하게 체크해 놓고 답안 다 작성하신 뒤 이 부분은 지우고 나오시기 바라겠고 서두른다는 느낌으로 쓰셔서 글자체 통일시키십시오. 문제 깐깐한 만큼 여유 부리지 말고 서두르셔서 부지런히 답안 작성하시고 처음에는 정자로 쓰다가 5분 남았다는 말에 놀라서 나머지 날려 쓰게 된다면 채점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고지 사용법은 공개 해설이 있지만 연필로 쓰는 만큼 가급적이면 뭐 쓰지 마시고 그때그때 지우개로 지워가시면서 답안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숭실대 캠퍼스입니다. 동상이 아주 멋진데 반드시 내년에는 여기에서 공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마칩니다.